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헌재에 도착했습니다. 시간 제한 없는 최종 진술에 어떤 메시지를 담을지 관심입니다. 자세한 내용 헌법재판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용수, 차정현 기자 나와주시죠. 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길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평소보다 늦게 오후 4시 반쯤 헌재에 와서 지금까지 대기 중입니다. 아마도 최종 의견 진술이 시작될 때 대심판정의 모습을 드러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마지막 변론이라서 그런지 주변에 좀 지지자들이 많이 모였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변론이만큼 헌법재판소 주변에 지지자들이 평소보다는 많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변론이 시작되기 전에 경찰이 지지자들을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동을 시켰는데 집회 현장에서 나오는 방송 소리 같은 게 이곳 현장에서 조금씩 들리기도 하고요. 또 헌재 앞에 있는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평소보다 1,000명 정도 많은 경력 4,000여 명을 헌재 주변에 배치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도 오늘 마지막 변론을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상현, 나경원, 김기현, 추경호 의원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여러 명 현재에 나와서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변론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됐고요. 증거 조사를 마치고 양측의 종합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있었던 국회 측 종합변론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2.3 계엄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을 전복하는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괴몽령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독재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등을 부인한 건 자신의 죄를 감추고 부하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라고 지적하기도 했고요. 또 모든 잘못을 야당과 전 정권에 대한 책임 전가로 일관하고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으로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를 척결하고자 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측은 광인에게 운전대를 다시 맡기지 못한다면서 탄핵은 헌법과 역사의 명령이라고 윤 대통령의 파면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현재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가장 먼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으로 민주당의 포커를 내세웠습니다. 야당 때문에 경제와 민생을 위한 법안들이 좌초되고 예산도 일방적으로 삭감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검사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까지 더해지면서 우리나라가 비상사태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인 가운데 김계리 변호사는 계엄을 통해 민주당의 패약질 를 알게 됐다면서 자신은 계몽이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중앙선관위가 친중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제기했고요. 대통령 측은 계엄을 원인과 발생, 결과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과정 역시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양측의 종합변론이 잠시 뒤에 마무리될 걸로 예상되고요. 이걸 마치면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의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 진술 절차를 밟게 됩니다. 종합변론은 2시간으로 제한됐지만 최종 진술은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 출석하면서부터 헌정사상 첫 사례를 남겼죠. 최종 진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최종 진술을 하게 되면 현직 대통령 가운데는 처음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에서 최종 진술을 하는 대통령으로 기록됩니다. 어떤 얘기가 담길지 관심인데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0분 정도 분량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종합해보면 대략 전망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야당의 포커에 맞서는 호소용이었다는 점도 역설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거나 체포하라는 지시가 없었고 공작의 결과라는 걸 거듭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탄핵 심판에서 진행되는 최종 진술이지만 영상이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사과나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가 있을지 관심입니다. 법원 폭동까지 있었던 만큼 갈등 봉합, 통합 같은 내용이 포함됐을지도 주목됩니다. 특히 앞으로 나오게 될 헌재 판단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비칠지도 눈여겨볼 부분이고요. 사법 절차와는 별개로 향후 정치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개헌을 제안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윤 대통령 측은 조건부로 뭘 하겠다는 건 대통령 방식이 아니다라면서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선고 날짜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전망을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변론이 마무리가 되면 재판관 회의를 몇 차례 거친 뒤 곧바로 최종 선고가 이뤄질 일만 남게 됐습니다. 전례에 따라 2주 뒤쯤, 즉 3월 중순쯤 결과가 나올 거란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선고일이 언제 발표가 될지도 관심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선고 사흘 전,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틀 전에 선고 일자가 공지가 됐습니다. 사전 공지가 언제 돼야 한다 이런 규정이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일자도 2, 3일 전쯤 확정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재판관들이 눈여겨볼 탄핵 심판의 쟁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엄 선포 그 자체 그리고 선포 과정이 적법했는지 또 포고령 내용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가 쟁점으로 꼽히고요. 계엄이 선포된 이후 국회 해제한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다거나 정치인과 법관의 체포를 지시했는지도 따져볼 부분입니다. 현재는 이런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해 앞서 10차례 변론을 열었고 16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군사령관과 경찰의 1, 2인자, 국정원 수뇌부까지 증인대에 섰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경우 2차례나 나와서 증언을 했고요. 헌재가 직권으로 증인을 채택해 신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종합변론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고요. 이 종합변론 마무리되면 정청래 의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들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